여러분, 어제까지 멀쩡하던 부모님이 오늘 갑자기 쓰러진다면 그 이유가 우리가 매일 먹던 평범한 채소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순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긴장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치솟았습니다. 놀란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으셨는데 그냥 저녁에 나물만 드셨는데요. 의사는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바로 안정제 투여하세요. 원인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72세 김모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로 시금치 나물을 드셨을 뿐인데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쓰러지신 겁니다. 내과 전문의 김도연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금치 같은 잎채소에는 수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노인의 신장 기능이 약할 경우 칼슘과 결합해 결석이나 혈압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께 건강에 좋으니까라며 매일같이 시금치나 나물 반찬을 드시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좋다는 음식도 나이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채소는 분명 건강식이지만 60세 이후엔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채소도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또 다른 채소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68세 박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고 주변에서도 식습관이 모범적이다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선한 토마토를 드셨습니다.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말을 믿고 10년 넘게 빠지지 않고 실천해 오신 습관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가빠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의료진은 당황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자 심장 근육에 부담이 크게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김도연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칼륨이 몸에 쌓이면서 심장과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어르신처럼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날 박 어르신은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다고만 믿었던 토마토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위협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토마토는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니 많이 드셔라 하고 권한 적 있으신가요? 음식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몸의 상태,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토마토 같은 채소도 노년기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한두 조각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여름철마다 흔히 먹는 오이와 관련된 뜻밖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철마다 빠지지 않는 채소, 바로 오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원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 좋다고 알려진 오이는 많은 어르신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70대 김모 할아버지께는 이 오이가 뜻밖의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한여름이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던 김 할아버지는 갈증을 달래기 위해 오이 냉국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이는 건강식 아니에요. 더운데 수분 보충하시라고 챙겨드린 건데. 김도연 원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이에는 수분이 많고 체온을 낮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혈압 약이나 혈액순환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혈압을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간 상태라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여름철 갈증을 이유로 오이를 과하게 드신 적 없으신가요? 몸이 원한다고 무조건 채워 넣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이를 드실 때는 소금이나 된장과 함께 곁들여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두세 개 이상의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년의 몸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즐겨 찾는 브로콜리의 숨은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슈퍼푸드라 불리며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 브로콜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효과, 노화 방지, 비타민 풍부 언론에서도 늘 칭찬하는 채소라 시니어분들께 특히 사랑받고 있죠. 그런데 65세 최 여사님의 경우 이 브로콜리가 뜻밖의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평소 관절염 약과 갑상선 약을 함께 복용하시던 최 여사님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브로콜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삶은 브로콜리, 브로콜리 무침, 브로콜리 주스까지 매일 챙기셨죠. 하지만 몇 달 뒤 심한 피로와 체중 증가, 그리고 이유 모를 붓기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자 의사 김도연 원장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브로콜리에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약과 겹치면 기능 저하가 심해질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이라도 특정 질환이나 약과 충돌할 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님은 놀라움과 두려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그게 제 몸을 더 힘들게 한 거였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특정 음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계시진 않나요? 중요한 건 음식 하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식단과 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올바른 조절입니다.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여전히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섭취량을 줄이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안전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시리얼과 우유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은 꼭 챙겨야 한다며 선택하는 시리얼과 우유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70대 중반 김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아침마다 시리얼과 우유를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영양도 충분하다는 광고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는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도연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유 속의 유당이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리얼 자체는 당분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드시던 시리얼과 우유가 몸에 해로웠던 건가요?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어르신에게는 아침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실제 효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도 습관처럼 시리얼과 우유를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아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혈당과 소화를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트밀에 채소를 곁들이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편리함이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년의 식단은 반드시 몸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흔히 혈액을 맑게 한다고 알려져 있어 시니어분들이 자주 챙기는 생강과 마늘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혈액을 맑게 한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로 시니어분들이 즐겨 드시는 생강과 마늘의 양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 씨는 심장 건강을 위해 혈액순환 개선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지인으로부터 생강차랑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혈액이 깨끗해져서 약보다 더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세 끼 거의 빠지지 않고 생강과 마늘을 챙겨 드셨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뜻밖의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고 잦은 멍이 생겼던 겁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이 씨에게 내과 전문의 김도연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과 마늘은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분이 있습니다. 평소 심혈관계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약효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가족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생강차도 몸에 해로운 건가요? 김 원장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무심코 가량 섭취하면 약이 아니라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겨울철마다 따뜻한 생강차를 습관처럼 드시진 않나요? 중요한 건 음식과 약의 조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의사와 상의 없는 무분별한 섭취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생강과 마늘은 여전히 훌륭한 건강 식재료이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보양식으로 믿고 드시는 한약재와 보조제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2세 정모 어르신은 은퇴 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지인의 권유로 한약재가 들어간 보양탕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또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홍삼 캡슐과 각종 건강 보조제를 함께 복용했습니다.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몸이 버틴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간 수치 상승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맡은 내과 전문의 김도연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약재나 건강보조제에도 간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면 약물이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이 과부하를 일으켜 간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가족들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건강보조제는 전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김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약물과의 상호작용, 개인의 간 기능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조제는 보조일 뿐 주치의와 상의 없이 여러 개를 겹쳐 먹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에 건강보조제가 몇 개나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효과를 확신하지 못한 채 남들이 좋다니까라는 이유로 챙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 약이든 보조제든 반드시 전문가의 지침 속에서 조율해야 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많은 시니어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선택하는 탄산음료와 카페인 음료의 위험성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별 생각 없이 드시는 탄산음료와 카페인 음료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윤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었죠. 바로 탄산음료였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맛 때문에 술보단 낫겠지 하며 하루 두세 캔씩 마셨습니다. 또 아침마다 졸음을 깨기 위해 커피를 습관처럼 3잔 이상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검진 결과 고혈압과 부정맥이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진료를 맡은 심장내과 전문의 김도연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많아 혈당과 체중을 빠르게 올립니다.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해 불규칙한 맥박을 유발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은 쉽게 지치기 때문에 이런 음료의 반복 섭취는 위험을 키웁니다.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커피는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김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습관적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피곤하다는 이유로 커피를 줄줄이 마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달달한 탄산음료가 잠깐의 즐거움으로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 작은 습관이 쌓여 건강을 위협하는 큰 불청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시니어의 건강은 소소한 음료 습관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 선택 하나가 노후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믿고 드시는 다이어트 식품과 인스턴트 간편식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외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다이어트 식품과 인스턴트 간편식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박모 씨는 은퇴 후 체중이 늘자 마트에서 파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쉐이크, 인스턴트 죽, 냉동 도시락 등 칼로리가 적으니 건강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만성 피로와 근육 감소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연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나 인스턴트 간편식은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이나 필수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런 식품 위주로 식사를 대체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저칼로리라도 몸이 버티질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도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진 않나요? 또는 몸무게만 줄이면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영양 균형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칼로리 조절이 아니라 근육과 면역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운동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과 그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68세 이모 씨는 평소 난 집안일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라며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순히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진료를 맡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도연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생활활동일 뿐 근육과 심장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막으려면 반드시 의도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환자의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늦지 않았을까요? 김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20분씩 걷고 물병을 들며 근육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과 기억력, 면역력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운동 없는 건강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노화, 하지만 현명한 선택과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노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